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가요? 컴팩트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큰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보여드릴 20 다이어리가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인양품과 고쿠요 20 다이어리를 보여드리고 20 다이어리의 장단점 및 사용 팁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린이 한자책 원고 작년부터 이제 썼던 게 거의 마감이 막바지예요. 정말 끝도 없이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자잘한 수정 외에도 통째로 수정하는 것만 지금 거의 6, 7번째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수정을 한 게 처음이라서 좀 놀랐고 편집자님이 진짜 걱정될 정도로 열일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퀄리티는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편집자님이 괜찮으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책은 아마 9월 초중순에 나올 예정이라서 책이 나오면은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때 사용한 다이어리 보여드리면서 책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0 다이어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2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 고쿠요에서 나온 다이어리 20 다이어리고요. 두 번째는 무인양품에서 나온 20 다이어리입니다. 20 다이어리라 하면은 A5 사이즈를 말하거든요. 물론 21, 22 등의 자체 규격을 사용하는 브랜드나 제품도 있는데요. 20이 일종의 표준 사이즈여서 20들끼리는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인양품 20 다이어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검정색, 이 단단한 종이로 되어 있는 커버이고요. 두 번째 투명한 것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커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이 투명 플라스틱 커버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건 산지가 좀 된 건데 처음에 샀을 때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붙여놨었는데요. 그때 이거를 종이를 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종이 부분이 같이 떼어져서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당시에 스티커로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려 했던 흔적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이 투명 플라스틱 반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그 뗄 때 자국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얘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새 제품으로 한번 여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대각선 방향으로 손을 잡고 힘을 주면 열립니다. 대신 닫을 때는 좀 귀찮아서 이 공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눌러서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링 자체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고쿠요 다이어리보다는 두꺼운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꽤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인양품에서는 이 20의 다양한 속지를 또 팔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이렇게 인덱스, 두꺼운 종이 인덱스 페이지도 판매를 하고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퍼백 같은 카드 명함칸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 종이인 줄지, 무지, 모눈 이런 종이들도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쿠요 20 다이어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쿠요 20 다이어리에도 아마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입을 한 다이어리는 비아이즈트라고 해서 비즈니스 용도예요. 그래서 얘의 그 일반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면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은 사이즈가 달라요. 그 커버 사이즈가 A5를 넣었을 때 위하고 아래 부분이 더 넓어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막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종이를 보시면은 이게 A5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밖에 종이들이 약간
나오고 살짝 너덜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인덱스 표시는 당연히 밖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 고쿠유 비즈 같은 경우는 안에 제가 인덱스 페이지를 여러 개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호가 되죠. 위아래로 여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맨 뒤에 이렇게 L자 홀더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는 방식하고 닫는 방식이 무인양품하고 달라요. 그래서 무인양품이 여는 게 쉽고 닫는 게 귀찮았다면 고쿠유는 좀 반대로 여는 건 어색한데 닫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열 때는 이렇게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되어서 있는 이 친구인데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 면을 잡고 이 위를 눌러서 옆으로 당겨주면 열립니다. 그리고 닫을 때에는 이렇게 아무 데나 잡고 그냥 한번 쓱 해주면 깔끔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고쿠요에서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다양한 내지를 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국어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희한하게 생긴 종이들도 팔았고요. 아마 한국 판매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쿠요 A5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종류들을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사이트를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20 다이어리의 장점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때 20 다이어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60 다이어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이기는 해요. 제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쓰는 걸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져서 지금 20 다이어리로 넘어오게 된 건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 다이어리는 360도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접을 수가 있다. 근데 이 60 다이어리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180도만 펼칠 수 있고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로 사실은 바꿨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얘가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때 위아래 여백 플러스 그다음 링 여기 사이즈 그다음에 이 양면을 다 펼쳐놔야 하기 때문에 A4보다 더 큰 사이즈가 책상 위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좀 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얘를 펼쳐 놓으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A5 사이즈만 이렇게 덩그러니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펼쳐서 뭐 길거리나 버스나 이런 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글이 쓰고 싶거나 스케줄러 관리가 필요하거나 공부한 내용이 보고 싶거나 할 때 이런 노트 뭐 한두 개 들고 나가는 것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링이 작고 얘 다이어리 자체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없거든요. 얘네 사이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들고 다니기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아무 데나 넣을 수 있다. 아무 가방이나 편하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든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 노트를 다 들고 다닐 수 있다. 그전에는 제가 작은 60 다이어리를 50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썼던 것들을 나중에 집에 와서 낑겨 넣는 식으로 다이어리를 썼다면 이제는 얘를 그냥 풀로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그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어서 쓸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링 간섭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60 다이어리도 링이 굉장히 얇은 편이었어요. 아마 한국에는 이 정도로 얇은 링을 파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얘가 그래도 아주 얇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페이지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빼서
쓴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심미적인 다이어리, 그러니까 심미적인 만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실제로 댓글로 링 간섭이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해주셨을 때도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실용적으로 쓰려고 보니까 그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뺐다 꼈다 하는 거가 좀 불편하게 느껴져가지고 20 다이어리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펼쳐서 사용이 가능하다. 왼쪽에도 링 간섭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주 큰 장점으로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은 내지가 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20 다이어리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되게 실용적인 내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손쉽게 구해서 시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해보면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면서도 넓은 면적을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제가 발견한 단점은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구멍 뚫는 게 귀찮다입니다. 이게 이 60 다이어리는 아무리 많이 뚫어도 위에 1번, 아래 2번 이렇게 해서 2번만 뚫으면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용하는 이런 20 다이어리용 펀칭에는 6개를 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 다이어리면 운이 좋으면 3번, 운이 안 좋아서 이 간격 잘못 맞추면 4번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이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느 세월에 내가 이 종이를 다 뚫고 있느냐.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다. 저는 그래가지고 칼에서 나온 아예 막 엄청 커다란 A4도 막 스르륵 이렇게 하면은 뚫을 수 있는 재단기를 사기는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단점이라고 느껴졌고, 근데 이제 나와 있는 내지를 사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단점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기자기한 맛이 덜하다. 이 60 다이어리하고 비교해봐도 이거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온 다이어리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귀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감칠맛 같은 게 저는 60 다이어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20 다이어리한테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주 실용적인 친구여서 참 실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기자기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외관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종이가 확실히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번에 여러 종이를 넣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다이어리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링이 좀 굵은데 360도 펼쳐지는 20 다이어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 다이어리 사용 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원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라벨 분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섹션을 나눠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3가지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제가 스케줄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담아놓은 다이어리이고요. 앞에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제 남은 반년의 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위클리, 그 다음에 앞에는 먼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박스라고 해서 어떤 제가 필요한 근데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쓰고 볼 그런 페이지를 여기에다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는 제 개인 프로젝트 페이지를 이렇게 쭈쭈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슬리랑 위클리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먼슬리를 그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토모에 리버 A5 사이즈의 종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처분을 위해서 새로 구입하지는 않고 있는 종이를 활용해서 펀치 구멍만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A5 사이즈니까 집에 A4 사이즈 종이 있으신 분들도 반 잘라서 사용하시면 별다른 재단이나 계산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양지사 먼슬리 양식을 그대로 베껴 놓은 건데요. 약간 변형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먼슬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칸에는 그 주에 해야 될 일이나 그 달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체크를 해놓는 용도.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달 일주일 스케줄이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클리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일로 나눈 다음에 이 윗부분은 타임 블록이에요. 근데 저는 타임 블록을 제가 한 일을 실제로 하나하나 적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진 않고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러면 삶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져가지고 다 통제를 할 수 없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면 좋을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주에 있는 고정 스케줄을 적어두고요. 그 다음 아래 네모 박스에는 그날 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 페이지에는 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요 앞에 색깔은 프로젝트랑 공부의 어떤 구분을 위한 색깔을 부여를 해 둔 것이고요. 그 한 주 동안 이 일을 어떻게 안배하면 좋을지, 어떤 진도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요 왼편에는 그 주에 해야 할 투두 리스트가 같이 적혀 있고, 맨 위편에는 그 주에 해야 될 마감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위에 페이지에는 그날 하루 종일 있을 일정이라거나 마감 일정을 적어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박스인데요.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이렇게 적어 놓고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면은 얘를 오려가지고 그 페이지에다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데일리 페이지도 만들어 두긴 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쪽에는 타임라인을 그려가지고 그날 일정을 체크하고 아래에는 무인양품 체크리스트 모조리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붙여서 할 일을 써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날 했던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서 써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들은 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잘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링 다이어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있었던 종이들을 넣어서 같이 보관을 하고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 노트 아니지만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조금 더 간단해요. 얘는 저의 공부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두 개는 필사, 그 다음에 뒤에는 세미나나 강의 내용을 필기를 하고 있고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필사를 해둔 페이지들이 있고 요즘 필사를 좀 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 전에 했던 필사들은 다른 파일에다가 옮겨준 상태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세미나나 강의 듣고 있는 것들 공부할 때 이렇게 적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일할 때 사용을 하는, 그래서 앞에가 한 곳에서 일하는 거, 뒤에 두 개가 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업무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직공 다이어리 소개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진짜 엄청 실용적인 측면을 위해서 다이어리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느라고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진 다이어리들은 오히려 사용 용도, 빈도가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